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자, 어느덧 전기 이론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용어, 수학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제 말 속도가 또 빠르잖아요. 그것까지 다 같이 따라가야 되면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문제까지 푸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편안하게 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지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곤혹스러운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어려움은 거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기기, 설비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자, 이번 시간 조금만 더 남은 시간 고생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해보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비사인파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인파는 사인파인데 비사인파, 안일비를 써서 사인파가 아닌 파형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인파가 원래 어떤 건데요? 어떤 거긴요? 이런 거죠. 이렇게 파형이 예쁘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사인파가 되는 겁니다. 발전기에서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런 파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곡되어서 막 이런 이런 파형들이 어떤 이유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파형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사인파가 아니다라고 해서 비사인파라고 하게 됩니다. 이상한 파형입니까?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안에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크기를 나타내는 직류분,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란색으로 했지만 기본파로부터 시작된 거여서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파의 틀도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막 파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기본파의 몇 배가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기는 7개 정도 파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원래 기본파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파형, 그걸 우리가 고조파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고조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사인파를 분석하는 게 풀이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자인데 풀이애가 비사인파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본파, 그 다음에 고조파, 그 다음에 직류분으로 파형이 나눠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중 비사인파 교류의 구성이 아닌 것은 기본파, 고조파, 직류분, 삼각파. 그러면 답이 뭐예요? 삼각파, 그게 답이겠죠. 고, 기, 직. 고기는 직접 먹어야 맛있다. 고기, 직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따라해볼까요? 고기, 직.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 직접 먹어야 맛있다. 직접 구워 먹어야 맛있죠. 자, 그래서 비사인파 교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좀 책을 좀 읽어볼게요. 파형이 사인파와 상당히 달라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교류. 파형의 지속 시간의 차이에 따라 연속파와 불연속파로 구분하게 되고 여러 주파수의 사인파의 합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외형파라고도 합니다. 찌그러진 파라고 해서 왜곡됐다고 해서 외형파 교류라고도 하며 회로 내에 비선형 소자가 있을 때 생기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고조파, 3고조파 이런 말 나오게 되는데 몇 배가 되냐에 따라서 고주파가 아닙니다. 이 기본파의 2배가 되면은 2고조파고요. 3배가 되면은 3고조파. 5배가 되면은 예를 들어 5고조파. 뭐 이렇게 우리가 파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비사인파의 분석, 풀이의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 비사인파 전압은 여러 개의 직류 전압 및 여러 개의 교류 전압으로 분해할 수 있다. 비사인파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사인파 교류의 분석에서 비사인파 교류도 시류값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뭐 전압, 전류 얼마냐 물어보게 된다면
각 고조파의 기본파의 각 고조파 실효값의 제곱의 합. 어렵죠? 그러니까 1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 플러스 5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한 것을 제곱근으로 하게 되면 전체 실효값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 문제 나오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죠. 뒤에 식 막 어려운 거 있는데 넘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쉬운 거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식 5-12도 비사인파의 역률이 되어 있고, 자, 식 5-13에 이거 별표 하나 치죠. 외형률, 그래서 찌그러진 정도, 기본파의 실효값 분의 고조파의 실효값. 자, 외형률 해서 기본파의 실효값 분의 전 고조파의 실효값. 여기 별표 하나 치고, 밑에 파형률, 파고율, 이것도 별표 하나씩 치죠. 파형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사전적 정의를 뜻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고율이 뭐냐, 날카로운 정도라고 해서 파고율을 또 물어보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 파, 형, 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 중에 효균이 형 하나 데려오십시오. 효균. 왜요? 실효값, 평균값. 파형률은 이렇게 형, 효균 이렇게 외웁니다. 자, 효균 외우세요. 형효균 외워보죠. 형효균. 그 다음에 파고율이라는 말도 있어요. 파고율. 자, 고대효 외워보죠. 고대효. 이거는 최대값, 그 다음에 실효값입니다. 이건 고대효. 그래서 파형률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효균이형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파고율이 뭐냐? 그러면 고대효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고대효만 찾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문제 맞출 수 있죠. 맨 밑에 구형파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형파가 어떤 파형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긴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생긴 구형파는 실효값분의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값분의 실효값 모두 다 1인 파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형파는 파형률, 파고율 모두 1인 파형이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또 어떤 문제에서는 구형파가 어떤 파형으로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원래 구형파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인파에서 여기에 잡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조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조파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파형이 이제 이렇게도 바뀔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잡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파형이 이렇게도 바뀝니다. 여기에 더 이제 잡음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파형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이렇게도 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풀죠. 1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은 고, 기, 직이에요. 고기는 직접 구워야 맛있다. 답은 1번 삼각파. 이건 해당되지 않죠. 2번. 다음 중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비사인파가 아닌 것은 펄스파, 삼각파, 사각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으로 파형이 반복되지만 모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주기사인파, 이번에 주기사인파는 정상적인 파형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연파가 아니죠. 3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풀이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4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파형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까? 1번, 자기 포화 때문에, 자기장이 포화돼서. 3번,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4번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뒤에 기기에서 조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용어들은요. 답은 2번, 오음의 법칙은 상관없어요. 5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3번에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6번.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의 3고조파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파수가 얼마라고 하냐면은 여기 주기분의 1 하게 되면 주파수 구할 수 있죠. 주기가 지금 10ms예요. 0.01이죠. 그러면 주파수는 얼마냐면 100Hz입니다. 3고조파는 여기에 3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3고조파라고 하게 되죠. 3배니까. 그러면은 300Hz가 바로 3고조파의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7번. 파형률, 파고율 모두 1인 파형은 무엇인가? 이거 구형파죠. 8번. 교류의 파형률이란 무엇인가? 짜잔, 나왔어요. 형, 무슨 형? 효균 형 찾으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9번. 비정형파의 일그러짐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찌그러진 정도.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고조파의 시료값. 답은 3번이죠. 10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 정연파는 찌그러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쁜 파형이잖아요. 사인파니까 답은 1번 0이 되는 겁니다. 11번.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것은 제일 긴 거 고르십시오.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12번. 어느 회로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2번에 I는 3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5 루트 2 사인 어쩌고 저쩌고일 때 여기서 시료값은 무엇이냐?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사인 앞에 있는 거 이거 무슨 값이야? 다 최대값이죠. 그러면은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인데 앞에 3 그대로 가져오고요. 3의 제곱 플러스 여기 시료값 얼마예요? 10 루트 2는 최대값이니까 나누기 루트 2 하게 되면 10이죠. 10의 제곱 플러스 5 루트 2 시료값 얼마예요? 5죠. 5의 제곱 하게 되면 우리가 시료값 구할 수 있어요. 답은 1번 11.6. 13번 이것도 똑같아요. 30 사인이니까 30이 최대값이고 40 사인이니까 40이 최대값이에요. 나누기 루트 2한 게 시료값이니까 각각 시료값 구해서 우리가 전체 구하게 되면은 답 1번 35A 나오게 될 겁니다. 14번 비사인파 교류회로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전압이 3고조파면요. 전력 P는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전압이 3고조파는 전류 3고조파에 대응하고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이렇게 서로 같은 고조파끼리 짝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3고조파의 전압과 3고조파의 전류 사이에서 소비 전력이 발생하다. 이게 이것만 맞는 거예요. 이제 2, 3, 4는 서로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만 맞습니다. 15번. 자, 저항이 4옴. 오메가 L이 3옴의 직렬 회로에 자, 전압이 이런 걸 가했을 때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소비 전력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합니다.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전압의 제곱 곱하기 소비 전력이 저항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기본파에서도 한 번 구하고 그 다음에 3고조파에서도 한 번 구해야 되는데 기본파를 할 때는 저항이 4고 그 다음에 유도리액턴스가 3이니까 4의 제곱 플러스 유도리액턴스 3의 제곱 분의 자 이거는 그냥 안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전압이 100V라고 했으니까 100 제곱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기본파에 의한 소비 전력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파가 소비 전력이 1600이에요. 그런데 3고조파로 이제 구하게 되면은 3고조파는 리액턴스가 3배예요. 왜냐면 유도리액턴스는 2파이 FL이라서 주파수의 3배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의 제곱 플러스 이 저항이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3이니까 9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 100V의 제곱 곱하기 4 똑같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103 나오게 됩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은 얼마예요? 1703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사인파 교류 봤는데 뒤에 나오는 이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계산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요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고 뭐 형효균 그 다음에 뭐 삼각파, 프리의 급수, 고기직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충분하게 여기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 이론 설명 마치고요. 저희는 전기 기기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